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6.29 선언이 정말 파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의도는 어제 윤석열의 출정식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는지 계속 윤석열이 도리도리 얼굴을 너무 흔들어서 정신이 없었다, 발음이 어떻다, 아무튼 험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중딩 수준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윤석열의 이 기자회견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지금 발칵 뒤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24명과 무소속 송원석 의원까지 25명의 배지가 그 현장을 갔습니다. 또 윤석열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급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엄청난 핵폭탄이 지금 여의도에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는 여의도에 없습니다. 광화문에 있습니다. 기존 여의도 문법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의도 문법을 파괴했다고 하면 또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전 윤석열의 기자회견에 대한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방금 올라온 헤럴드 경제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준석은 정말 윤석열의 어제 출정식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억가라고 잘라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이 기자회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검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일문일답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충격을 준 인터뷰였다면 사실 놀랄만도 합니다. 지금 여의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의원들 수준, 말하는 폼새, 저걸 갖다가 지금 보고 있어야 하나. 그런 와중에 윤석열이 나타나고 최재형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오늘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한다고 하는데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스터 트롯처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인위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어제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뭘 해도 싫어할 테지만 어제 현장의 분위기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확실히 큰 충격 같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죽창가나 부르는 니들 아니냐. 조국 오늘 완전히 멘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준석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어제 윤석열의 출정식이 끝난 뒤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한 걸 보면 확실히 윤석열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조선일보와의 과거 인터뷰에서는 아마추어 티가 난다,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미숙하다는 비판은 억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입당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준석이 윤석열을 커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특히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 중도층이 떠날 것 같다는 윤석열의 걱정은 이준석이 해결해 준답니다. 자, 이준석의 충격 인터뷰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드디어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링 위로 오르는 모습을 본 많은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아예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이낙연 거의 질투에 어린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대충 판은 그려집니다. 어제 윤석열은 대박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은 말합니다. 명확한 정권교체 의지를 보여줬다. 호평합니다. 자, 어설픈 양비론이나 제3지대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에 대한 동조,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깠습니다. 국민을 약탈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카르텔. 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윤석열이 문 정권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뭐 회색이다, 뭐 양비론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의 경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지난 29일 오후 이준석 대표실에서 이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말합니다. 하나의 연설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면 성공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어제 출정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일부 질의응답 등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 정리해버렸습니다. 정치부 취재 답변은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 대한 박한 평가는 말 그대로 억지로 까기다.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 기자회견을 보고 내용에 대해서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윤석열이 오죽 미웠으면 저 민주당 쪽에서는 뭐 도리도리 윤석열 머리를 너무 흔들어 700번 흔들었니 뭐니 아무튼 험담하느라 나름이 없습니다. 그 권성도 의원님 말입니다. 아니 본인 습관을 어떡하겠냐. 본인도 고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제 그 장면을 보고 거의 야 이거 거침이 없네. 말소리부터 달라졌어. 평이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지지자들한테는 어제 윤석열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의 영역은 정문적답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더 크게 원하는 것은 신선한 관점이나 비전이다. 꼭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앞으로의 행보와 메시지를 통해 보여줘야 할 그런 부분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지금 정치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을 헐뜯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런 미숙한 대안이 없다. 아니 대안을 출정체에서 다 내놓습니까? 대안이 많을 겁니다. 하나씩 내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윤석열의 어제 기자회견은 대박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어제 그걸 보고 놀랐을 겁니다. 현역 의원이 25명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윤석열이 당 밖에 있는 한 윤석열의 파워가 세지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입당 시기에 대해서 1초 늦어질 때마다 손해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당 밖의 주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해야 할 고민은 1, 2%의 중도층 확장이 아니라 지지율 40%에 달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 확장은 대표인 제가 고민한다. 당박 주자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이 과도한 여의도 문법이다. 이번 전당대회 때 기존 여의도 문법이 다 깨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이 인터뷰에서 주로 이준석의 옹호를 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이준석이 윤석열을 평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준석도 윤석열의 존재감을 어제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은 말합니다. 본인이 명확히 정권 심판의 결을 가져가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국민들과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확실한 의지입니다. 윤석열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권력 의지입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을 더 잘 심판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이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참여는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 대한 소명의식을 형성하고 내가 준비됐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 후에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고독한 결단이 첫 번째다.
어떤 전략 전술을 구사할 것인가는 그 다음 단계다. 윤석열 전 총장의 연설은 첫 단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줬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부분은 캠프가 꾸려지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고민하지 않을까.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최재형 8월, 윤석열 9월 입당설에 있다. 그러자 윤석은 제가 가장 최근에 전국 단위 선거를 이겨본 사람이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건 여의도 문법이다. 당 밖에서 활동하면서 중도층과 소통해 국민의힘 지지층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확장은 대표인 제가 고민해야 한다. 왜 그분들이 고민하나?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은 윤석열이 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경선 룰을 바꿔 100% 국민 경선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제가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어떤 시험제도 하에서도 대학을 간다고 했다. 당박 주자들은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결국 본인들이 어떤 각오로 빠르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문제다. 기존 5대5대에서 7대3으로 가봤자 이명박 박근혜 경선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박빙승부가 나오지 않는다. 이준석의 말을 보면 이미 큰 차이로 누가 이긴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준석은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뭐 이런 식이냐? 아니면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했을 때처럼 100% 여론조사로 가느냐? 아마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뭐 특정 후보 연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될까요? 이준석이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